안녕하십니까. 두배블리TV입니다. 2023년 12월 10일 장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황 앞서서 일단은 요즘 이벤트 하고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치킨 이벤트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계좌 개설만 하는 게 아니라 계좌 개설 완료 후 유한타 증권에서 100만 하시면 제가 매주 선착순 10분에게 치킨 기프티콘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치킨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광고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이어서 바로 장마감 시장 시작하면 확실히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오늘 시장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영향은 전일 미국 증시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보면 전일 대비 0.39% 상승한 2,535포인트, 코스닥은 0.51% 상승한 83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환율은 0.19% 하락한 1,314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일 미국 증시 안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 안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확실히 보였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도 뭐 브로드컴을 비롯해 미국에서 뭐 반도체 이제 팹리스 쪽과 가까운 친구들이 또 강세를 많이 보였었고요. 이런 부분이 또 향후에 파운드리까지 낙수 효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 중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제 슬슬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미국 증시는 과열권에 진입을 조금씩 다시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독일 지수도 그런 상황인데 제가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일단 다우부터 볼게요. 다우는 어제 또 0.43%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반도체가 상승했음에도 재밌던 점은 빅테크 업체들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거죠. 뭐 MS를 비롯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빅테크 업체들이 약세를 보였고 오히려 반도체 지수들이 또 강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S&P 500 또 이제 전고점을 어제 기준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제가 이제 기대한다고 했었던 산타랠리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지금 다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은 아직 돌파는 못했지만 역시도 돌파 직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돌파를 했네요. 나스닥도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돌파를 했고 이제 신고가를 앞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향은 전반적으로 어제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번 주 지금 슈퍼위크라고 하죠. 미국의 중요한 데이터들 발표가 몰려 있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일도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이 증시에는 긍정적일 거다라고 사람들이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뭐 발표되는 CPI나 뭐 PPI 역시 FOMC에서 너무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만들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기대감이 선반영하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번 주에 상승한다면 이번 주 금요일쯤이나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독일 증시도 강세 과열권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독일 증시, 정말 강하네요. 독일 증시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상승률로 따지면 지수가 14% 급등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지금 독일 지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 증시와 이제 유럽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신고가를 깔끔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다인가라는 얘기도 돌고 있긴 한데 반도체 업황에 관련해서는 뭐 내년에 확실히 캐펙스 투자는 어, 전반적으로는 줄어들되 AI나 뭐 AI와 관련된 뭐 HBM 투자나 선단 공정 투자는 지속될 거다라고 대부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도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의 반도체는 시스템보단 메모리의 위주이기 때문에 메모리 안에서도
지금 현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반도체 현물가를 제가 오늘 가져오려다가 안 가져왔는데 아마 살펴보시면 낸드가 더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 디램이 조금 늦지만 이렇게 좀 반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램이랑 낸드 반등이 지속되는 한 아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좀 강세를 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순매수했는데 좀 했고요. 기관이 코스피를 5,900억, 개인이 코스닥을 2,2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오늘 양대 시장의 강세가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내 반도체주들은 오늘 아마 또 이 일정의 영향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뭐 기사로 보니까 네덜란드와 이제 반도체 동맹을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발표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또 한번 반도체 쪽에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CPI, FOMC 등등 그리고 금리 결정과 선물 옵션 만기일 등이 이제 몰려 있으니까 이걸 한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일단 반도체 안에서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HPSP 모두 다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뭐 큰 폭탄 제가 얘기했었던 이제 저항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 위에서 또 머물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계단식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계단식 상승이라 함은 과거에 제가 이렇게 그어놨었던 계단을 갖다가 점점 한 계단씩 밟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물가가 꺾이지 않는다면 삼성전자가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는 지금도 뭐 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외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또 뭐 수주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파운드리 쪽에서도 좀 힘이 받쳐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1.6% 상승하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이런 추세선 상단에서 지금 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었죠. 추세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먼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항선도 한 이 정도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삼성전자처럼 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먼저 돌파를 하긴 했었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여기서 먼저 돌파를 했었고 삼성전자가 이제 뒤따라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HPSP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연일 급등한 다음에 비가 떴죠. 비가 뜨고 나서는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세를 못 지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대형주들이 신고가 자리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각도가 이렇게 가팔라질 경우에는 분명히 분할 매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HPSP 역시 삼성전자양 HBM 수혜로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긴 한데 뭐 그거 역시도 일단 조정이 나오면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는 조금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항상 비중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오늘은 장 초반에는 반도체 쪽으로 기울었던 수급이 또 후반에 2차전지 쪽으로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13% 정도 상승했는데 BM은 뭐 지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자리만 잘 지킨다면 전 추가 상승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직까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포스코 DX는 오늘 변곡점에서 매수 신호가 뜨긴 했는데요. 일단 여기서 다시 올라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인 돌파는 나왔는데 위치는 참
진입하기는 쉽지 않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제 쉽게 사기는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도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회사의 밸류와 상관없이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이 친구 역시도 여기 이탈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손이 잘 안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렇지만 여기서 상단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왔다 갔다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했으면 다음은 여기 58,400원 부근에 저항까지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는 자리다. 이렇게 포스코 DX는 평가합니다. 일단 이번에 20 되고요. 여기서 ESG 위원회 신설, 스톡옵션 도입, 또 이제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관련된 이슈 정도로만 이제 연말 이슈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HLB가 오늘 2.35% 이제 상승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3거래일째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HLB와 더불어서 또 한 종목이 수급이 계속 들어온 게 보이고 있죠. 그게 바로 셀트리온 그룹주인데 HLB는 뭐 여기 그거는 박스권 상단에 또 저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HLB는 내년에 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내년에 가남 NDA에 대한 그런 결과 발표 이런 게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제 또 글로벌 성장 모델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그리고 신규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어떻게 또 확보할지에 대한 또 얘기들도 나오고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셀트리온 그룹주 얘기를 했으니까 셀트리온을 3.11%, 셀트리온 헬스케어 1.7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반면 셀트리온 제약은 1.15% 하락을 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어,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수급 주체를 봤거든요. 수급 주체를 봤는데 기타 법인이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을 집중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상승일 동안요. 그래서 그 기타 법인은 전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합병 막바지 앞두고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사주 매입에 따른 주가 상승이 아닌가라고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투자자 동향에서 셀트리온 이제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죠. 이 기간 안에서 기타 법인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헬스케어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개인들은 팔고 개인들은 팔고 외국인과 기관은 사고 있는 모습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공격적인 주가 상승이라면 이 자사주 매입이 만약에 끝날 경우에는 조금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 자사주 매입에 탄력 붙어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뭐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겠죠. 일단 저항은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항이 될 만한 자리를 짚어보겠습니다. 헬스케어는 그 위에도 뭐 한 85,000원 정도 저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위에 뭐 93,000원 정도 이렇게 또 존재를 합니다. 셀트리온도 뭐 비슷한 구간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 위에는 이전 한 20만 7천 원 정도의 저항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합병 시너지와 관련된 합병 기대감,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이 많이 쉬었다 보니까 바이오 쪽으로 돈이 사실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포착이 된다라고 어제도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셀트리온이 먼저 올라줘야지 이번엔 진짜 바이오 장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총대를 메고 가고 있는 만큼 그 뒤를 이어서 뭐 HLB가 또 따라서 가준다면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에 훈풍이 불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과열권을 지금 띄고 있는 뭐 네이버는 이제 어제 비가 떴다라고 했는데 비가 뜨고 나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그 외에 크게 매수 신호가 나오거나 강한 매도 신호가 나온 종목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블리리포트 종목을 보면 오늘은 라운텍, 코미코, 제용솔루텍, LNK 바이오, CS 베어링 같은 종목들이 올랐는데, 여기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AR, VR, 뭐 XR 같은 그런 하드웨어 관련된, 하드웨어나 그 관련 메타버스와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혹은 이제 뭐 카메라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뭐 그런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뭐 풍력 관련된 기업, 뭐 각자 다 다른 이유로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라운텍부터 보면, 라운텍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지 않았다면 또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슬슬 진입을 노려봐도 되는 자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크게 매수 신호는 뜨지 않았습니다. 매수 신호는 이제 과거에 이런 구간에서 좀 떴었고요. 지금은 조정이 나왔지만 조정이 막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 가까워서 아직은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부담이 그래도 좀 덜한 자리에 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라운텍은 내년에 뭐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메타버스보다는 뭐 애플 비전 프로나 뭐 메타 퀘스트나 삼성의 새로운 XR 기기가 출시된다거나 할 때 또 내기가 나오는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미코가 이제 내년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또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식이 좋았는데, 그중에서 코미코 역시 를 갖다가 이겨내고 다시 한번 추세 위로 올라온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래량을 동반한 이 상승은 단순 상승이 아니라 여기 매물벽을 한번 뚫어보려는 돌파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고 간다면 코미코는 추가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먼저 간다면 코미코도 따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제형솔루텍. 제형솔루텍은 저희가 그래도 저점을 좀 잘 잡았던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액추에이터의 성장, 그리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어, 저점을 찍고 원만하게 반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0% 넘게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보면 매집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들이 분명히 눈에 띄었었고요. 물론 거래량은 많이 없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방향을 갖다가 턴하는 게 확실히 생각합니다. 뭐 제형 솔루텍이 아직 매도 신호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추가적으로 급등하거나 VI가 발동할 때는 뭐 일부 매도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항 구간을 좀 쳐다본다면 한 700원대, 그리고 뭐 790원대 이렇게 한 저항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LNK 바이오. LNK 바이오는 최근에 뭐 저희 보고서 나오고 나서 한번 크게 급등했었죠. 이렇게 크게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서 이렇게 바닥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게 수급봉이 뜰 때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급봉이 떴던 자리는 하락을 마무리하고 매집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자리로 판단할 수 있었고, 이후에 지금 한 4, 5거래일째 계속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대로 상승이 하다가 또 이전처럼 슈팅이 나오는 것인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승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돼서 관련된 뭐 점유율이나 아니면 뭐 수출 물량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S 베어링. 참 풍력은 속을 많이 썩였던 이제 종목들인데요. 제가 일부 보고서를 나가고 나서 상승을 통해 수익을 주기도 했지만 이렇게 괴롭게 하락을 또 주기도 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이런 해가 떴던 자리들을 갖다가 한번 거치면서 바닥이 슬슬 잡히기 시작한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밀리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좀 지지를 확실하게 하면서 반등하는 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CS 베어링보다는 CS 윈드가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 11.9%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수급봉이 보입니다. 이렇게 10% 이상 거래량이 충분히 실렸을 때 수급봉이 뜨게 되면, 또 수급봉이 뜨는 위치가 이 정도면 판단하기에 CS 윈드의 방향성이 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CS 윈드의 방향성이 바뀌면
당연히 베어링도 아마 커플링하는 흐름을 또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리리포트 종목들 중에서 오늘 상승하거나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 한번 살펴봤고요. 그 외에 오늘 시장을 주요 관통했던 키워드들은 반도체, 정치인, 항공, 조선 이렇게 네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선 플러스 해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여기 기사를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을 통해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인터뷰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일단은 확실히 뭐 교류를 더 많이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장에서 열광할 만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네덜란드는 이제 ASML 때문에 이제 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ASML과 뭐 새로운 뭐 공급 얘기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일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상승했던 것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강한 호재로 작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뭐 팹리스든 아니면 뭐 파운드리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뭐 패키징 업체든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업체든 뭐 상관없이 대부분 오늘 강세를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골고루 상승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었던 기업들은 SFA 반도체, SFA가 25% 급등을 했고요. 급등하면서 여기에 있는 빡하게 뚫어버렸다. 이제 이게 오늘 좀 달랐던 흐름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제가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추세가 오늘 흐름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봉 추세를 이렇게 그었을 때 그 추세 돌파 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FA는 이 종목 역시도 일단 박스권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쉬어가다가 상승하든 뭐 연속적인 상승을 하든 방향성 자체는 상승으로 바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뭐 리포트 내용을 아직 제가 읽어본 건 아니라서 뭐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오늘 상승한 이유를 한번 볼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년 만에 최고 기록 및 윤석열 대통령 ASML 방문에 부각되었다. 뭐 특별한 이슈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지는 그래서 이처럼 반도체 친구들 중에서 SFA 반도체처럼 이렇게 튀어나간 친구들도 있고요. 미래 반도체, 미래 반도체도 보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수급봉이 뜨는 친구인데 또 주기적으로 오늘 또 이렇게 뜨면서 방향성도 슬슬 바꿔가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중에 퀄리타스 반도체 오늘 꼬리를 달았네요.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처럼 반도체 업황이 강한 날에는 신규 상장주들도 이어서 같이 강세를 보이기도 하더라.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 반면 저렇게 물량이 나올 수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아마 2차전지 쪽으로 오후장에서 좀 수급이 이동하면서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 외에 음, 산데스나 반도체에서 좀 시총이 크거나 대형주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산테스나도 장 초반 강세를 보이다가 좀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 외에 하나마이크론도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미국 반도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완전히 강했다라고 보긴 힘든 것 같아요. 그 외에 팹리스 쪽 최근에 이제 반도체 안에서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강세를 보이는데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가 오늘 20%대 급등하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꼬리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급등을 많이 한 친구들은 어, 급등할 때마다 좀 분할 매도가 계속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다 보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급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도 최근 뭐 우상증자 얘기도 있었지만 온디바이스 AI로 해서도 같이 좀 엮이는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하면 이렇게 쌍봉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 싶고요. 왜 넥스트 칩? 넥스트 칩은 뭐 아직 강세를 보이지는 않고 여기는 뭐 자율주행이랑도 좀 한번 엮여야 될 것 같아요. AD 테크놀로지는 급등했다가 좀 조정을 받는데 이 친구가 예전에 이렇게 제가 추세 그으면서 눌림목을 봐야 된다라고 했던 기억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목에서 공략할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반도체 이제 장비 안에서 방금 시스템 반도체 말고 그리고 외에 패키징 쪽도 빼고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거 어버브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가 18% 급등했는데 부터 이렇게 바닥권에서 수급봉이 뜨면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또 한번 보게 되는 그림입니다. 어버브 반도체도 저희가 과거에 보고서를 냈던 종목이라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좀 고생을 시키다가 이렇게 반등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빠졌다가 요번에 좀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을 이렇게 쭉쭉쭉 한번 돌려보는 이유는 이렇게 돌려보다 보면 반도체 업황 안에서도 아직 덜 오른 친구가 있다거나 다시 좀 돌아봐야 될 친구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그 외에 음, ISC ISC는 지금 자리를 잘 버티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장비 회사보다 소재나 부품 그런 회사들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더 선호를 하긴 하는데 부품 회사 안에서는 ISC가 그리고 코미코 이런 친구들이 확실히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네오셈 장비 업체들로 보면 네오셈이 오늘 16% 급등을 좀 했고요. 네오셈과 더불어서 몇몇 기업들이 또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있어서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는 HBM으로 관련된 친구들 그리고 그 외에 전통 뭐 반도체인 친구들 그리고 장비 단인지 아니면 뭐 소재 단인지 부품 단인지 이런 것도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사실 돌 거라서 제가 뭐가 무조건 좋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반도체 안에서 자기 차례가 오는 거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HBM 쪽 안에서는 프로텍 요즘은 힘을 별로 못 쓰고 있었고 이오테크닉스도 해가 뜨긴 했는데 여기도 최근에 힘을 못 쓰고 있고 보시면 HBM이 오히려 최근에는 힘을 못 쓰고 있고요. HBM이 아닌 온디바이스 쪽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그 외에 장비 단이 아닌 뭐 소재나 부품 쪽 단이 또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는 좀 넓은 밸류체인이 있지만 이 안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나는 반도체 HBM만 노리겠어 하면 그 HBM 단에서 매수 타점을 기다렸다가 노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 나는 전통 뭐 후공정 쪽을 노려보겠다. 아니 난 부품 쪽을 노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두 개의 종목들만 좀 정해서 가져가신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반도체 종목이 워낙 많아서 모든 걸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나는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거 아니 그런 걸 사셔도 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그때 뭐 기업들 몇 개, 원익QNC 그리고 뭐 월렉스 그리고 아까 ISC 그리고 코미코 등등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일단 반도체 업황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반도체 안에서 특히 현물가의 움직임 때문에 이제 다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장비는 캐펙스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되고 소재나 부품은 가동률 관점으로 봐야 돼서 가동률이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실적이 먼저 회복하는 친구들은 이쪽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좀 본 게 어떤가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이낙연 쪽이 이제 신당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신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당장은 아니라고 하는데 뭐 때가 되면 만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올 때
관련주보다는 이준석 관련주가 더 탄력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시장에서는 넥스트아이가 또 상한가를 갔고요.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은 이렇게 시장에서 음, 이슈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급등을 하기도 하니까 시장에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놓칠 수 없는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선이 다가올수록 연말이 되어갈수록 정치 테마주들이 조정을 받았다면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되었다라고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 지금 선행 매매 의혹까지 휩싸이고 있죠. 와이드 플래닛 관련해서. 왜냐하면 한동훈 관련주로 본인이 엮이는 걸 알고 너가 와이드 플래닛에 3자 배정으로 참여한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을 만큼 지금 뜨겁죠. 그래서 이정재 관련주로 와이드 플래닛 오늘도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그 외에도 오히려 그 외에 한동훈 관련주들은 최근 좀 약세를, 그래서 한동훈 관련주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충분한 뭐 조정이 나온다면 또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다시 싸진다면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관련주들 몇 개만 제가 빠르게 보면 BTNC야. 오늘 좀 조정이 나왔고 최근 이거를 급등을 했네요. 그리고 우리콤, 우리콤도 최근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태양금속도 지금 급등했다가 조정 좀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조정 받았다고 해서 지금 뭔가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평양물산, 빙거 대부분 좀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오파스넷도 오파스넷은 뭔가 이렇게 추세를 따라가는 뭔가 맛이 있는 친구 같습니다. 네, 한동훈 관련주들 조정이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일이죠. 그래서 후보자 등록과 관련돼서 뭐 또 이준석이든 이낙연이든 아니면 아까 조국이든 그 외에 뭐 다른 정치인들이든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계속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항공 쪽과 관련해서는 이제 유가가 지금 71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유가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저유가가 유지가 되어야지 미국 입장에서도 어, 기대 인플레이션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와 이제 아무래도 핵심적으로 연관이 있는 어, WTI 유가가 70불대를 유지하고 저유가가 만들어질수록 물도 회복 실적 회복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들 안에서는 또 겨울이 성수기이기도 하고요. 겨울 여행도 많이 다니실 텐데 대한항공, 대한항공도 지금 저점 찍고 꽤 많이 반등을 했죠. 그리고 아시아나, 아시아나는 지금 방향성은 이제 아래에서 옆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래에서 옆으로 방향성을 좀 돌린 것 같고 그 외에 진에어, 진에어도 좀 반등을 하고 있고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은 다른 항공사 대비 좀 상승 각도가 좀 부진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에어부산 오늘 4%대 상승했고요.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게 지금 돌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에어부산을 비공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고개를 돌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움직이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처럼 먼저 이렇게 상승한 친구들은 좀 상승폭이 덜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 쪽 관련해서는 조선보다는 이 이슈는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조선보다 해운 쪽 관련 이슈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조선 쪽은 소리 소문 없이 또 조금씩 강세를 보이기도 하니까 조선 해운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조선 쪽은 음,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크게 반등하지 못했고 오히려 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오늘 또 소폭 상승했던 것 같아요. HSD 엔진 여기도 최근 조정받았는데 그 방향을 살짝 돌리려고 하죠. 그리고
하이인베스트 여기는 아직 크게 뭐 상승 못했고 1등 BNT 그리고 카본. 네, 조선기사접체 중에서는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HSD 엔진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성광밴드도 소폭 반등을 하고 있고 일단 조선 쪽은 조금 더 이슈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크게 눈에 띄는 이슈였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오늘 이렇게 지수가 좀 오르는 장에서는 특히 이제 반도체 영향이 좀 강했던 것 같고 삼성전자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게 오늘 시장에서 좀 봐야 되는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이어서 움직이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은 뭐 실적이 괜찮은 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에 카테고리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원하는 게 시스템인지 아니면 AI와 온 디바이스 AI인지 아니면 HBM인지 아니면 전통 후공정 후공정 뭐 패키징인지 혹은 뭐 장비주들인지 아니면 뭐 부품주들인지 이렇게 원하는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 보시고 그 안에서 괜찮은 기업들을 고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분리리포트 종목 중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고르셔도 되는데 몇 가지 한번 볼까요? 호미코는 좀 갔던 것 같고 제우스도 지금 사기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한양지식 과거에 보고서를 썼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만약에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안에서 횡보하고 있다가 고개를 드는 동일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제가 반도체 종목 안에서 또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보고서로 써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테마 쪽에서는 여전히 정치 테마주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 어제와 비슷한 관점으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어, 업종으로는 여전히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테마 쪽에서는 정치 테마 이렇게 좀 손에 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했었던 장마감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